왜 히피펌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텔입니다. 정말 히피펌의 끝은 도대체 어딘가요? 히피펌 잠깐의 어떤 유행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히피펌 매니아층들이 진짜 두터운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름에만 했었는데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히피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히피펌을 좀 말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선생님들도 그렇고 인스타 팔로우 하셨던 분들이 DM으로 히피펌을 하고 싶은데 이게 뿌리 부분이 컬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히피펌을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면 조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히피펌을 했는데 생각보다 웨이브가 뿌리부터 시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컬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컬감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히피펌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클로즈 돼서 놀라셨죠?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히피펌을 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디자인 상담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커트가 들어갈 때 그냥 원행수로 뚝뚝 일자로 자르는 건 아니잖아요. 층을 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모량을 감소해서 가벼움을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어찌됐든 층을 내고 숱을 치게 되면은 아마 가지고 있는 기장에서 반절 정도는 숱이 많아요. 모량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점점 모량이 적어져요. 왜냐? 층을 내게 되고 숱을 치게 되니까. 그런 다음에 두상의 구조 자체도 위쪽은 평평하고 사이드나 뒤쪽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랫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이 코너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더 늘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쪽 부분이 아랫부분보다 컬이 좀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코너 부분에 의해서 컬이 늘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위쪽과 아래쪽의 일률적인 컬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당겨지는 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일반 로트 가지고는 그게 잘 되지 않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로트예요. 저희는 이제 일반 펌으로 트위스트 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로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열펌은 잘 하지 않으니까. 요게 일반 로트인데 보세요. 일반 로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하고는 두께가 똑같은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약간 움푹 들어가 있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다. 초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죠. 보세요. 지금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 길이에 반절 정도는 숱이 많고 반절 아래쪽은 모량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파마를 말았을 때 모량이 많은 쪽이 굵은 쪽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량이 점점 적어지는 구간이 일반 로트 움푹 들어간 부분, 점점 작아지는 구간으로 파마가 말리게 되는 겁니다. 트위스트로 파마를 말았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량이 많은데 굵은 쪽으로 말리면 더 굵게 말리겠죠. 모량이 적은데 작은 쪽으로 말리면 컬이 더 강하게 걸리겠죠. 왜냐하면 회전율이 다른 거예요. 원주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회전율이 다른 거예요. 뿌리가 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물론 파마가 진짜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로트를 가지고 해도 비슷하게 잘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DM을 주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긴 노트를 쓰면 어떠냐라고 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긴 노트예요. 자, 긴 노트는 아까 일반 노트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보시면은 얘는 그래도 위쪽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거의 통짜입니다. 통짜. 이거보다는 좀 낫죠. 일반 노트보다는. 그래도 이 노트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숱이 많은 쪽이 이쪽으로 말리고 모량이 없는 쪽이 이쪽으로 말리면 결국은 원주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감기는 회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뿌리가 늘어지게 되고 아래쪽이 좀 더 강하게 나와요. 물론 일반 노트보다는 좀 낫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이런 꽃갈 노트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긴 노트 말고도 또 다른 노트들이 많긴 한데 저희는 이제 강하게 웨이브 넣는 분들한테 이런 노트를 많이 쓰거든요. 자, 보시면은 위쪽 부분이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량이 많은 뿌리 쪽 부분이 좁은 쪽으로 말리고 모량이 적은 끝머리가 넓은 쪽으로 말리기 때문에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컬감이 손을 놓고 놨을 때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컬감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파마가 컬이 일률적으로 안 나온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히피펌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반적인 와인딩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스파이럴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거는 모발 뿌리에서부터 거꾸로 감고 내려오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저희처럼 트위스트로 꼬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면말기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히피펌은 트위스트 펌으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은 주셨던 원장님들 와인딩 하는 영상을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와인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술에는 정답이 없는데 저한테 DM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시술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 문자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 부분을 이렇게 일반 펌으로 말아서 이렇게 말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말고 들어갔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단 밑에서부터 거꾸로 말고 올라가게 되면은 텐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 그래서 고객님들이 히피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쪽 뿌리 쪽 부분의 볼륨과 컬감을 유지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래서부터 말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텐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간이 컬이 나오고 뿌리 부분이 나오더라도 빨리 늘어져요. 아래쪽보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참고 영상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밑에서부터 말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말고 들어가면 일단 여기는 일반 와인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 말고 들어가면서 점점 말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 부분은 계속 머리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 부분은 머리가 많이 꼬이죠. 당장은 풀었을 때 웨이브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서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는 짜글짜글해져요. 지저분하게 지글지글 되고 여기 부분은 굵게 그냥 늘어져요. 그거 제가 참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반 펌으로 만약에 트위스트 펌을 진행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밑에서부터 말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뿌리 쪽부터 말고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컬이 일정하게 나와요. 그리고 컬이 풀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고 굵은 컬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와인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컬이 풀려도 굵은 세팅 펌 한 것처럼 늘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참고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방식은 여기를 꼬아서 이 부분부터 와인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가까이 줌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은 섹션을 되도록이면은 정사각형으로 타는 게 나아요. 직사각형으로 타는 것보다는. 그리고 머리카락을 꼬아준 다음에 자, 페이퍼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페이퍼를 잡았다 하고 치고 로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끝까지 쭉.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많이 꼬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컬이 풀리더라도 이 부분이 많이 그러니까 지글지글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짜글짜글 안 될 수는 없는데 많이 지글지글 되진 않아요. 좀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그리고 끝머리까지 파지 잡아서 이제 밴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컬이 풀려도 일률적으로 풀리고 컬감도 좀 더 일정하게 나와요. 일정한 컬감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대로 여기서부터 페이퍼, 제가 생각할게요. 페이퍼 말았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말고 들어가면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았죠. 대부분 보면 쭉 들었다가 한번 풀었다가 다시 계속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머리카락 한번 보시겠어요? 이 머리카락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에 펌제 당한 상태로 뭐 방치를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짜글짜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웨이브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컬감도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컬은 걸렸는데 컬이 유지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여기 부분이 빨리 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뿌리 쪽 부분이. 자,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자, 커트도 그렇고 뭐 이래서 뭐 롯들을 위쪽이 좁아지는 걸 쓰고 와인딩을 위에서부터 말고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모발마다 다 데미지율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긴 머리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시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아래쪽 부분이 더 데미지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펌제를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한 가지 펌제만 쓰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은 컬이 좀 늘어질 확률이 높고 아래쪽 부분이 컬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부분이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시술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는 강한 약이 들어가고 이 아래서부터는 좀 약한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펌제의 파워를 조절해서 컬 강도를 1차적으로 먼저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롯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고객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뿌리부터 컬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진행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일반 롯들을 가지고 일반 펌제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뭐 와인딩은 다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뭐 밑에서부터 많은 것보다는 위쪽부터 말고 내려오는 게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고 고객이 원하는 느낌에,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가깝게 완성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컬감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펌제의 파워나 뭐 로트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약간 또 와인딩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하는 분들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거 좀 가깝게 줌 때려서, 근데 이것도 에이 뭐 그런 거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뭐 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것도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파마를 위에서 말고 내려오든 밑에서 말고 올라오든 이제 그거는 배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파마를 이렇게 말잖아요. 자, 이렇게 말면은, 자, 파마가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마를 밑에서부터 뚫뚫뚫 말고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파이럴 방식으로, 사선 방식으로 말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마를 말다 보면서 이 간격들이 이렇게 막 롯드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밴딩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와인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리치 간격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와인딩을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밴딩하기 전에 이왕이면은 텐션을 주고 이런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와인딩을 하는 게 좋지만, 와인딩 하다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더라도 밴딩하기 전에 항상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밴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웨이브가 좀 일률적인 컬감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벌어진 상태로 그냥 밴딩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100% 늘어집니다. 그리고 당장 안 늘어지더라도 일주일, 2주일 지나잖아요. 그럼 컬이 늘어질 때 이런 구간들 그냥 바로 풀려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간단하게 CP펌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내가 2개 이상이 똑같다 그러면은 바꾸셔야 돼요. 와인딩 방법을 바꾸든 뭐 로드를 바꾸든 아니면 펌제를 바꾸든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이긴 하지만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대가 있고 그 영역대 이상 다른 부분들은 기구든 아니면 이런 로드든 펌제든 어느 정도 서브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원하는 느낌,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에 가깝게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히피펌을 하면서 많은 실패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쭉 시청해 보시고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체크해 가지고 최대한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